뉴스 큐레이션 오늘도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경제는 유난히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들이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와 관련된 소식이 있겠죠? 이번 주 첫 소식은 경제 분야입니다. 악재가 이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친 한 주였습니다. 지난 5일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9일 이후에 2년 7개월 만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데 이어서 미국과 중국이 환율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세계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원화 약세 흐름이 강해진 겁니다.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1950선으로 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좀 안정이 될까요? 네, 주 초반을 지나면서 좀 그 충격이 완화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 시장 또한 대외 불확실성이 커서 시장 변동폭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환율 변동폭 확대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가파른 환율 상승은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부추길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이 장기화하면 중국 경기가 둔화될 우려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 미만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좀 상황을 보고 적극적으로 안정화 정책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정말 우리 경제에 삼각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특히 8월 들어 온열 질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보건당국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폭염 피해 감시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폭염 대책 기간인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전국적으로 1,090명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5명으로 나타났는데요. 경북에 2명, 그리고 대구와 부산, 전북에서 각각 1명씩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던 지난해보다는 한 70% 정도 줄어들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온열 질환 관련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네, 올 여름에 경북 지역에서 폭염 속에 밭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숨진 채 발견된 고령층이 4명이었습니다. 그중에 2명만 온열 질환 사망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달 초에 김천과 포항에서 70, 80대 할머니들이 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게 환자가 응급실에 이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열 질환자 집계에서 빠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응급실을 거치지 않아서 집계가 되지 않은 게 허점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영남일보도 정확한 사망자 통계가 나와야지 대책도 정밀해질 수 있는데 이런 보고 체계가 조금 허술하다. 그래서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네, 데프리카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사지 않겠다 이런 조례를 만드는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을 공공구매에서 제한하는 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에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동원한 기업, 그리고 이들의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 그리고 이들 기업을 흡수 합병한 기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12년에 일본 전범기업 명단 299곳을 발표를 했는데요.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은 이거보다 조금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조례를 추진 중인 김동식 대구시의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일항쟁기 시절에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그 이후에 배상이나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데 그럼 우리 공공기관이라도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그리고 대구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의 물품 용역은 6억 3천만 원 이하,
발주공사는 235억 원 이하는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경상북도에서도 일본 전범기업의 수의계약 제한 조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민간 시민들 영역을 넘어서 공공 영역에서도 불매운동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연수 등 공무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이후에 경상북도 의회 그리고 영주, 경상 등 지자체에서도 일본 방문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경북, 약사회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이야기되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공공 영역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막는 조례가 상임위에서 잠깐 중지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상정이 유보가 됐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조례가 지금 준비 중이라서 네. 공론화가 좀 많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네. 예단을 하기는 아직은 어려울 네. 것 같은데 일제 상징 디자인 조례는 네. 제한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다는 것에 대한 부담 그리고 국회에서 관련법이 계류 중이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심의가 유보가 됐었는데 네. 지금 이런 움직임은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전 조례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다 네.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모처럼 여유를 즐기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하루하루 긴장의 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들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 시험은 11월 14일로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달 22일부터 수능 원서 교부와 접수가 시작되고 네. 다음 달 6일부터는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수시 준비하라, 수능 준비하랴 수험생들이 정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2009 교육과정 마지막 입시라서 네. 많은 재수생들이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재수생도 재수생이지만 지금 고3들도 교육 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대입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7천여 명인데요. 이 중에 수시 모집 비율은 77.3%, 정시 모집 비율은 22.3% 정도입니다. 올해 고3 학생 수가 6만 명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네. 수능 등급별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 수시 최저 학력 기준 맞추기가 좀 어려운 네. 입시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이 2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부 요청에 따라서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정시 모집 인원을 조금 늘리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능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러 매체들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전형에 따라서 수시는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네. 정시에서도 수능 반영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 한테 네. 대입에서 여전히 수능 시험 결과가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주요 뉴스 짚어봤습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 남은 기간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수험생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지 최우선 과제가 뭔지를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능 1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수능 시험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수시에 지원하는 교과, 종합, 논술 전형의 경우 네.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능 최저 조건을 요구하고 네. 있습니다. 네.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학과에 걸맞는 어떤 수능 최저 조건을 확인하고 네.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목 중심으로 네. 선별적인 학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수능 시험을 통해 정시로 대학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네. 지금까지 치른 모의고사 시험을 통해 네. 약점 있는 과목 중심으로 보완적인 어떤 학습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9월 4일이면 모의고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모의고사를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서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흔히 9월 모평 이렇게 얘기하는 모의고사인데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이 진학을 할 때 대학을 선택하거나 이것을 할 때 어쩌면 나침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9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이 모의고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9월 4일 9월 모평 시험 매우 네. 중요합니다. 네. 시험 이후 9월 6일부터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네. 수시에는 최대 6번의 지원 기회가 있는데 네. 네.
9월 모평 시험을 통해 상향 또는 안정적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네.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9월 모평 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 및 재수생 입장에서 또 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점은 네. 작년 6월 모평 때 네. 재수생이 한 7만 5천여 명, 네. 9월 모평 때 8만여 명, 네. 수능 때는 13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네. 네. 금년 6월 모평 때 재수생이 7만 8천여 명인데 네. 작년 수치와 비교를 해보면 금년 수능 때는 한 14만 이상이 될 것으로 네, 네. 추측이 됩니다. 작년 불수능의 여파로 네. 한 번 더 수능을 응시하는 재수생들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금년 고3인 경우 2009 교육과정 마지막 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재수생들이 수능에 네. 올인하는 학생들이 작년보다는 더 늘어날 네. 것이다라는 추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9월 모평 시험 이후 가채점을 통해 수시를 지원할 때 수능 최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에 네. 한 등급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네. 지원을 해야 네. 보다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6월 모평에서 9월 모평 그리고 수능으로 갈수록 재수생의 참여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6월 모평에 나온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고 9월 모평에 나오는 나의 등급을 보고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시죠? 예, 물론 그 부분까지 포함이돼 포괄적인 부분인데 네. 6월 모평과 9월 모평의 네. 그 난이도가 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작년의 경우 6월 모평은 좀 어려웠고 네. 9월 모평이 좀 쉬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작년 이맘때 9월 모평 기준으로 가채점 등급을 가지고 원서를 쓴 경우에 네. 작년에 사실 수능도 좀 불수능이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피해를 본 학생들이 좀 네.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게 수시하고 정시에 따라서 입시 전략을 세우는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수시에서는 그 수시와 수능 시험의 연관성은 네. 수능 최저 조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6월 모평 또는 9월 모평 두 시험을 통해서 어려운 시험에 기준점을 두고 네. 예, 좀 더 어려웠던 시험을 예, 그렇죠.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 기준으로 잡고 두고 지원을 해야 네.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유는 네. 앞서 얘기한 대로 재수생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네. 재수생이 들어오게 되면 재학생 입장에서 그 수능 한 등급을 이전보다 네. 좀 더 올리기가 좀 힘든 것은 네. 사실이거든요. 네, 네. 올해는 대입 수험생이 또 많이 감소를 했지 않습니까? 숫자 자체가. 네, 거기에다가 작년 또 불수능 여파로 재수생 비율은 굉장히 올라갔고요. 이렇게 되면 대입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변수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사실 입시 변수가 좀 많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생각이 네. 됩니다. 저 또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드리는 것도 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경험 네. 그리고 금년 한 해의 흐름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 그 재학생, 재수생 모든 수험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네. 변수가 많을 때일수록 네.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주변에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현혹되지 말고 네. 기본에 충실하고 네. 기본을 다지면서 네. 수능의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모든 고3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